안녕하세요, 시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업스타트의 어닝 발표 전에 몇 가지 봐야 할 정보들과 미국 개인 대출 시장의 사이클 등을 정리한 짧은 영상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자세한 재무제표 분석과 성장 방향은 어닝이 나오고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최근 흘러가는 흐름 위주로만 설명드릴게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업스타트의 긍정적인 요약을 한번 볼게요. 먼저 엄청난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자동화율입니다. 2021년 70% 정도였던 자동화율이 이제 91%까지 증가했어요. 그만큼 인공지능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비용 절감과 승인 속도는 더욱 개선되겠지요. 모델이 견고하게 발전될수록 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 중인데요. 오토 대출과 힐락 시장을 이제 포함하여 최근에는 이 T프라임 시장에도 진출하였습니다. T프라임은 신용이 굉장히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군인데요. 기존의 업스타트의 주 고객은 신용 점수가 낮거나 없던 위험층 등을 이제 대상으로 진행되었어요. T프라임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다 보니 보통 대형 금융권에서 많이들 하는데요. 업스타트의 기술력이 점점 견고하게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T프라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크게 증가시키면 더 좋겠지만 이쪽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지난 분기 최신 인공지능 모델인 모델 18을 도입했는데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을 분석하고 13% 정도의 리스크가 개선되었다고 해요. 이 머신러닝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 중이라는 점은 다른 기업들에게는 큰 진입 장벽과 이 기술 격차로도 볼 수 있죠. 따라서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체적으로 끼고 있는 대출 자산이 감소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더 간소하고 수익성 있는 이제 원래대로의 비즈니스 모델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첫째로는 이전 대비 다소 느려진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의 증가예요. 현재 업사트는 약 100개가 넘는 금융 파트너십이 있다고 발표하는데 최근 들어서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이번 어닝에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 업사트는 일단 절대적인 파트너십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금융기관들에게 이 기술을 인정받고 기존 신용 점수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불안한 거시 환경이죠. 여전히 금리와 물가는 잡히지 않고 최근에는 관세 문제로도 예측이 불가해요. 하지만 회사 측에 따르면 이런 고금리와 고물가 시기에도 적응을 하며 오히려 이 거시 환경에 이점 없이 회사의 자체적 능력만으로 성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크게 아픈 경험을 가진 저로서는 이 거시 환경이 여전히 걱정되죠. 세 번째는 증가하는 영업 비용인데요. 수익성과 직결되죠. 흑자였던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 이 비중은 잘 조절할 수 있겠지만 최근 비용 증가가 좀 걱정되는 편입니다. 자체 브랜드가 이미지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수익 감소인데 최근 보면은 이 플랫폼 수익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 수익 부분은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매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수치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개인 대출의 분기별 사이클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건 다른 변수는 없이 그냥 미국에서 매년 반복되는 거의 표준 기준으로 정리드린 거고요. 이것도 업스타트와 이제 핀테크 기업들의 실적 예상에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1분기죠. 1분기는 연말 지출 후 재정 정리를 가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기에는 연말에 빌려놨던 이제 다양한 대출과 카드 값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용도의 대출을 많이 하고요. 4월에 있을 세금 납부 대비로도 대출이 증가하는 시즌입니다. 2분기는 4월에 있던 세금 신고 후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들은 기존의 대출을 환급하고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은 허리띠를 쫄라매는 시기예요. 또한 다가올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9월에 있을 대학 학자금을 준비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주택 매매 성수기라서 힐락이나 주택 관련 대출 문의가 가장 활발한 시즌이고요. 3분기는 여름 휴가 이후 지출이 감소되고 보통 연말 대비 쉬어가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분기에 소비가 가장 적고 대출 수요도 적다고 합니다. 4분기는 금융시장의 꽃이죠. 연말 쇼핑 시즌과 휴가 시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은 해입니다. 미국의 이 연말 쇼핑 시즌은 정말 그냥 억소리가 나죠. 연말 정산도 대비하며 이 대출 수요가 가장 큰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개인 대출의 수요는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순서이고요. 이건 말씀드린 대로 과거 통계와 관행이고 수많은 변수들도 있다는 점 참조해주세요. 그럼 지난 분기에 발표한 이번 실적 발표 예상치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역시나 4분기에는 대출 수요가 엄청 클 것으로 예상됐죠. 매출은 1억 8천만 불로 전년도 동기 대비 29% 상승,
전분기 대비에는 11%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3,500만 불의 순손실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업사트의 표면적 이 순손실은 큰 걱정이 안 됩니다. 제가 업사트를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회사의 잠재적이고 폭발적인 수익성이에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수익성에 큰 포텐셜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흑자 회사였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표면적인 순손실보다는 저는 실제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개선되고 있고요. 이렇듯 2024년 4분기의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인 2025년도 1분기의 실적은 약간 보수적으로 예상 잡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주가의 변동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25년도 전체 예상이 더 중요하겠죠. 이거는 UMI라고 해서 업사트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매크로 인덱스입니다.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여기가 1 기준으로 1.0 기준으로 1보다 아래에 있으면 대출 연체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고 1보다 위에 있으면 연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2021년 3월부터는 이렇게 크게 증가됐죠. 이때가 업사트를 포함한 핀테크들의 거의 암흑기였고요. 그래도 24년 초반에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다시 내려오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12월 달에 다시 살짝 올랐네요. 이 부분도 업사트의 주가에 중요하니 매달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건 업사트 사이트에 가면 공개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업사트에 늘어나는 영업 비용을 좀 훑어보고 갈게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마케팅 비용과 연구 비용인데요. 이 아래에 매출 대비 각 비용들의 비중을 2021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이건 두 개의 합이고요. 물론 2022년과 23년에는 절대적인 매출이 다소 줄었음을 감안해도 이 두 개의 비중이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은 21년 39%에서 41%로 증가했다가 최근 이렇게 27%가량으로 안정화가 되는 모습인데요. 매출 대비 연구 비용은 21년 16%에서 55%까지 찍었어요. 여기에는 연구개발진들의 월급과 주식 보상, 개발 비용들을 다 포함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성장하는 기술주로서 매출 대비 이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 실적 대비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관리비를 제외하고 이 두 개의 합만 봐도 2023년에는 매출 대비 거의 80%를 차지했거든요. 이러니 당연히 적자가 될 수밖에 없죠. 2024년에는 72%가량으로 내려왔지만 이 추후 흐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를 낮추려면은 절대적인 매출을 크게 올리거나 아니면 비용을 낮춰야 하는 건데 이렇게 비용의 투자 대비 아웃풋이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투자 많이 해가지고 뭐 매출만 잘 나온다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좀 이제 매출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업사트는 금융 파트너들과 개인 자체 웹사이트 트래픽뿐만 아니라 이런 구글과 금융 플랫폼 등에도 엄청난 돈을 써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구글에다가 제가 퍼스널 론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업사트가 가장 위에 추천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아래 이렇게 소파이도 여기 보이고요. 오른쪽은 너드월렛과 크레딧 카드만 같이 미국에서 개인 대출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게 보여주는 플랫폼들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대출을 검색하면은 업사트가 제일 위에 상단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아래로 또 소파이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용은 자체 플랫폼의 트래픽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이 비중이 커지는 거는 뭐 걱정될 수도 있고 걱정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광고 투자 대비 매출만 잘 올라가 준다면 이제 감사할 따름이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며칠 뒤 업사트의 실적 발표 후 실적 리뷰와 전망 등을 다루는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이게 몇 년을 버텼기에 이번 실적에서 뭐 30%가 오르든 30%가 떨어지는 큰 의미를 안 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는 믿고 있으니까요. 자,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